이번 시간에는 멀티 캐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외의 종류별로 상세하게 처리하고 싶은 코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때 내가 예외 종류별로 실행 코드를 다르게 한다면 저희는 캐치 영역을 여러 개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캐치 영역 뒤에 또 다른 캐치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캐치 영역 뒤에 또 다른 캐치 부분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을 때 try 구문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캐치 영역을 순서대로 검사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는 캐치 영역을 정확하게 실행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만 이렇게 코드 작성하셨을 때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사실 캐치 영역의 소괄호 안에는 제가 정확히 뭐가 들어간다 그랬었죠? 네, 바로 예외의 정확한 종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exception e라는 이 코드는 어떤 예외든지 다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코드였잖아요. 자, 만약 이 코드가 가장 위쪽 캐치 구문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네, 바로 아랫부분에서는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xception이라는 이 에러 코드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멀티 캐치를 사용하실 때는 정확한 예외 코드의 종류가 캐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제가 코드를 쓰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저희는 새로운 클래스 파일 만들겠습니다. 자, 이름은 trycatch ex03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는 저희가 배우지 않은 문법을 하나 간단하게 보고 갈 겁니다. 자, 멀티 캐치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전에 바로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이 args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메인도 사실 메서드였죠. 자, 메인 메서드 안에 매개 변수의 형태로 스트링 배열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할 때 실제 args에다가 필요한 매개 값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일단 스트링 데이터 1에다가는 args 변수에 0번째를 갖다가 넣어보고요. 자, 그리고 2에다가는 args의 첫 번째를 갖다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출력문으로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실행해 봅시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한다면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왜냐? args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전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 args에 매개값을 전달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확인해 보시기 전에 저처럼 코드를 작성하시고 일단 한번 실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서드의 매개값에 매개 변수 전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쪽 보시면 run이라는 탭이 있어요. 자, run 탭을 클릭하시고 중간쯤 보시면 실행 설정이라는 run configuration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 파일을 실행하셨다면은 아마 좌측 부분에 실행시켰던 파일이 이렇게 즐겨찾기 형태로 남아있는 게 확인되죠. 자, 바로 이 메인 메서드를 저희가 간단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바로 우측에 보이는 arguments라는 탭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 arguments라는 건 인작 값이죠. 자, argument 탭에 들어가셨으면 프로그램 argument라는 이 탭 안에다가 띄어쓰기 형식으로 값을 이렇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시면 0번째 인덱스에 10이라는 값이 전달되고요. 두 번째 인덱스에는 20이라는 값이 전달돼요. 자, 근데 그러면 저희는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실행 설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받아줄 수 있는 명령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달러 중괄호 자, 스트링 프롬프트라는 명령문입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복사해가지고 주석으로 달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셨다면은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값을 받게 됩니다. 그쵸? 자, 아까 그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달러 중괄호 스트링 프롬프트. 자, 다시 실행 한번 해보죠. 그리고 10 띄어쓰기 20을 넣게 되면 10이라는 값이 0번째 인자값에, 그 다음에 20이라는 값이 첫 번째 인자값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각각 에러를 좀 발생시켜 보고 캐치 구문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만약에 실행 인자값을 2개 넣었어야 되는데 10이라고만 적어서 하나만 넣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인자값에 전달된 게 없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저희는 이 코드를 예외 처리 코드로 이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try catch 구문으로 써주시고요. 자, 이 예외 코드를 그대로 try 구문 안에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해 봅시다. 자, 만약에 인자값을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넣지 않았다면 발생되는 코드는 에러는 바로 첫 번째 라인에 나오게 되는 바로 이런 에러입니다. array index bound of exception이네요. 자, 이 에러 코드의 종류를 바로 첫 번째 캐치 구문의 종류별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array index bound of exception. 네, 저는 컨트롤 스페이스로 빠르게 작성했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캐치 소괄호 안에 정확한 그 에러의 종류가 들어가게 된다. 자, 바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매개값의 인자값이 부족한 경우였어요. 자, 실행 매개값을 2개 띄어쓰기 형태로 전달하세요. 이렇게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하고 확인해 보신다면은 자, 바로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캐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저희는 0번째 전달해준 이 값과 첫 번째 인달해준 이 값을 숫자로 바꾸고 더하기 연산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자바의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아주 유명한 메서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바로 integer.parseInt라는 메서드입니다. 자, 이거는 실행 형태가 클래스 이름에 점을 찍어 사용한 걸 보니까 바로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자, parseInt의 매개값에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문자열을 이렇게 전달하시면 이 메서드는 문자열을 int로 바꿔가지고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 코드의 실행은 항상 는을 기준으로 우측 실행 결과를 좌측에 저장한다 였죠? 네, 문자열을 갖다 넣어주면 숫자로 바꿔서 전달한다. 자, 그럼 data2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integer.parseInt data2. 자, 그리고 저희는 결과를 바1 플러스 바2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코드 작성을 했다면 띄어쓰기 형태로 10과 20이라는 걸 전달해 보세요. 자, 그럼 10이 들어가고 20이 들어가고 데이터 1이라는 거를 숫자로 바꾸고 데이터 2라는 거를 숫자로 바꾸고 결과 30이라는 걸 정확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예외 처리 부분 말고 API라는 부분에 들어가서도 이제 따로 배울 거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코드이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일까요? 네, 실행했을 때 저희가 10, 20이라는 숫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바로 문자 형태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안녕 그리고 20이라는 결과. 자, 그럼 당연히 어디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나요? 바로 안녕이라는 값을 숫자로 치환할 때 숫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에러의 종류는 number format exception이래요. 자,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에러 처리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자, 이때 바로 사용하는 게 캐치 영역에 캐치를 붙여 사용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추가하고 발생한 에러 코드를 여기 소괄호 안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number format exception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캐치 영역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실행 매개 값을 자, 반드시 숫자로 전달하세요.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안녕 20이라는 결과를 여러분이 실행하셨을 때 자, 이 에러에 대해서는 두 번째 캐치 영역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또 다른 캐치를 내가 붙고 싶다면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엉뚱한 에러를 그냥 발생시킬게요. 자, 이렇게 작성했던 코드를 말고 자, 새로운 에러를 하나 발생시키기 위해서 스트링 str을 하나 선언하시고요. 뭐 str. 차 at 0이라는 이런 코드를 작성해보죠. 자, 이거는 대표적인 null pointer exception이라는 에러입니다. 바로 str이라는 문자열은 아무것도 없는 형태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 형태에 어떤 특정 메서드를 하나 실행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 저희가 10과 20이라는 정확한 매개값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30이라는 결과는 띄었지만 발생한 에러에 대해서는 에러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캐치 영역에 정확한 에러 코드가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에러가 발생하든 간에 캐치 코드는 모든 예외를 처리하겠다. 자, 바로 이 코드는 맨 마지막에 exception의 형태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예외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세 번째 에러에서는 바로 exception이라는 이 캐치 코드가 에러를 잡아 처리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본다면 30이라는 걸 띄우고 기타 예외를 띄우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exception 2라는 코드는 가장 마지막 쪽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만약에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아래쪽에는 이런 형태로 예외 발생할 수 없는 코드입니다. 빨간 줄을 그어주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주의할 점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exception이 모든 예외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파악하셨겠지만 실제 exception이라는 이 코드는요, 예외, 모든 일반적인 예외들의, 실행 예외들의 부모 예외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에러 코드가 발생하든 간에 exception 2에는 우리 다형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부 전달될 수가 있는 형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냐? 바로 exception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컨트롤 T를 눌러보세요. 자, 그럼 exception 예외에 대한 예외 클래스의 상속 구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 중에서 exception이라는 요 코드는 실제 거의 위쪽에 오브젝트 아래에 있는 예외의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외를 받아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수수께끼가 좀 풀리셨나요? 자, 이런 거는 상식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예외의 종류별로 내가 예외 처리 코드를 처리하겠다면은 캐치 영역을 이렇게 붙여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ally 구문을 여기 붙일 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finally 코드는 마지막에 붙어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멀티 캐치 구문 같이 이번 시간에 확인해 봤습니다. 어려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